안녕하세요. 그림 읽기입니다. 자, 이 그림이 뭘까요? 125년 전 이도영 선생이 그린 우리나라 최초의 만화, 우리나라 최초의 시사 만화입니다. 1909년 서예가이자 지사였던 위창 오세창 선생께서는 대한민보라는 신문을 창간했습니다. 그리고 미술 애호가답게 신문에 만평을 넣을 구상을 하게 되고 이도영 선생을 섭외하게 됩니다. 한국화 가셨던 이도영 선생도 일본의 신문들을 유심히 보면서 이 새로운 그림 양식인 만화를 그려볼 준비를 하던 차에 드디어 1909년 6월 2일 이 그림이 신문에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시사만화가 협회는 2005년부터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6월 2일 올해의 시사만화상을 수상하는데 올해부터는 이도영 시사만화상으로 상의 명칭을 개명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과 영부인의 선물 수수를 풍자한 최민하백님의 2023년 12월 1일자 만평과 총선 과정에서 대파를 통해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풍자한 권범철 화백님의 만평을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자, 강력한 인상으로 눈에 띄는 이 한 컷짜리 시사만평. 다양한 매체들이 범람하는 시대지만 어떤 매체도 따라할 수 없는 그림 고유의 역할을 충실히 드러내면서 지적인 얘기거리가 풍성한 그런 예술의 독자적인 장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125주년을 맞은 한국 시사만화의 생일을 축하하고 그리고 시사만평의 부활과 전성을 기대하며 오늘의 만평과 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국제신문 그림창 서상균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자, 두 장의 그림에 란자로 라임을 맞춰서 교란과 파란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교란부터 보겠습니다. 북한에서 바람을 타고 내려오는 오염풍선. 여기는 오염풍선이라고 써있네요. 보통은 오물풍선이라고 하죠. 이건 시사만화의 날 축하하면서 이런 소재를 언급하게 돼서 굉장히 송구한데 큰 뉴스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지금 이 풍선이 700개가 넘게 발견됐다고 하죠. 외교부, CBS 옥상에 떨어지기도 하고 지나가던 차에도 떨어지고 주차된 차 앞유리를 깨고 아주 난립니다. 이런 식으로 파손된 차는 보험도 안 된대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오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공포로 맞춰서 떨어뜨려도 큰 문제가 된다고 하고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건 인부는 아니고 가축의 똥이랑 담배꽁초, 길에서 수거한 쓰레기 이런 걸 잔뜩 넣어서 보내고 있대요. 그래도 굉장히 역겹죠. 우리가 얼마나 도시를 깨끗이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까? 이 시민들의 심리적 충격이 굉장합니다. 또 진짜 만약에 이게 전시의 오물이 아니라 북한이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생화학 무기라면 상상도 하기 싫죠. 그리고 이쪽에 GPS라고 쓰여 있죠. 북한이 또 서해에서 GPS 교란 전파를 쐈답니다. 그래서 어선들이 길을 못 잡고 난리가 났었대요. 자, 오른쪽에 파란 큰 파도 같은 이 난리는 스마트폰 액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 개인폰 통화라고 구석에 쓰여 있죠. 최상병 수사 외압으로 추정되는 2023년 8월 2일 대통령과 국방장관 사이의 통화 내역. 이걸 두고 지금 말이 많습니다. 자, 이번에 이도영 시사만화상 특별상을 수상하신 한결의 그림판 권범철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이 오물풍선을 다른 사건에 비유해서 두 뉴스를 다 담아낸 그림입니다. 물가에 노란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죠. 무슨 사고가 난 거죠. 자, 물에는 해병 팔각모가 떠 있고 물가엔 애도의 흰 국화가 놓여 있습니다. 작년 수해 현장에 있었던 고 채수군 해병의 안타까운 사고를 그린 거죠. 근데 거기 오물을 쏟아내는 풍선이 하나 떨어져 있고 풍선에는 대통령실 마크가 있고요. 그리고 오물 속에는 통화했다.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쓰여 있습니다. 29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이 국방장관과 통화한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이 미심쩍은 작년 8월 2일의 통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화는 했는데 최상병 문제는 얘기 안 했다라고도 덧붙였고요. 급기야 그제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관계자는 MBC와 통화에서 해병대 수사단에서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혐의자로 8명을 지목해 경찰에 넘긴다고 하자 참모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고 대통령이 바로 잡으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다. 군부대 사망사고를 경찰이 수사하도록 개정된
군사법원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야단을 쳤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이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해 사실상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지만 대통령실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혐의자를 너무 많이 만들었네, 바로 잡아라 라고 했다고 그냥 시인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며.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대요. 바로 잡아라 라고 지시한 게 이게 수사 외압이 아니야?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 입에 거품을 물고 법무장관이나 청와대에 수사 외압이 있었다라고 갤갤거리던 거, 그거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바로 잡아라 라고 얘기했다고 시인을 해버리고 있어요. 근데 했다, 그래 어쩔래, 이런 식이죠. 저는 도저히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이제 코너에 몰리니까 이렇게 톤을 다운시켜서 법적으로 다퉈볼 준비를 하는 건지, 그리고 여당 측 인사들이 일제히 뭐 대통령이 경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크게 얘기하면 범죄냐, 이러고 떼창을 하고 있어요. 그 경로라는 것도 전에는 없었다고 잡아댔었죠. 자, 다시 그림을 보시죠. 억울한 최상병 그 안타까운 죽음 앞에 대통령실과 여당의 태도가 풍선으로 날아와서 떨어진 오물과도 같다는 비유입니다. 뭐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해당 부대 지휘관들의 책임을 둘러싼 희비, 결국엔 그것도 대통령의 저 외압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진짜 아주 이 더러운 가관입니다. 자, 경향신문 그림마당 김용민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수풀에 큰 거울이 놓여 있습니다. 오른쪽 국군이 삿대질을 하면서 저열한 풍선 살폭 그만두지 못할까라고 거울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있고, 뒤쪽에는 대북 전단을 가득 실은 풍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거울 속에는 인민군이 똑같이 남쪽으로 삿대질을 하고 있고 뒤로 오물 풍선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제목은 남북은 마주보는 거울입니다. 정말 이 남북은 굉장히 특수한 관계잖아요. 그래서 외교부가 다루지 않고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는 통일부가 북한을 상대하죠. 헌법에도 이 관계가 명시돼 있고 대통령도 취임 선서에서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번에 오물풍선이 날아온 데 대한 대응으로 비례 원칙에 따라 대북 확성기를 다시 튼다고 합니다. 이 비례 원칙이라는 건, 비례라는 건 양쪽이 똑같은 거잖아요. 저쪽에서 한 대 치면 우리도 한 대 친다, 뭐 이런 외교 원칙이죠. 근데 북한도 우리 쪽에서 넘어오는 대북 전단에 비례 원칙에 따라 대응해서 오물풍선을 날린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애들이 싸우는데 불러다가 혼내고 물어보면 서로 제가 한 대 때려서 나도 때렸다, 그래서 나도 때렸다, 그래서 나는 또 때렸다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게 보여요. 제 눈에는. 계속 이렇게 수위를 높여가면서 맞대응이 이어지면 그 맞대응의 마지막은 뭐가 될까요? 진짜 저 오물풍선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쪽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중지하는 것과, 그리고 대북 확성기를 틀어서 강하게 응대하는 것. 지금 정부는 후자를 선택한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옳을지는 뭐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스타 오뎅96 전정원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이 전정원 화백님 만평은 의미를 따져 보기도 전에 일단 보자마자 웃겨요. 자, 풍선에 오물 대신 대통령 윤석열 씨, 디올 선물백을 들고 있는 김건희 여사, 그리고 장모 최은순 씨가 매달려 날아가는 그림입니다. 2009년 디즈니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 업의 포스터를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이제 그 업에 보자를 살짝 붙여서 업보. 자, 이 가족이 무슨 업보를 지게 될 거라는 뜻이겠죠. 풍선에는 양평도로, 12구 참사, 공흥지구 주가 조작, 수사 외압, 오염수 방조, 특검 거부, 디올팩 등등 이 집안의 온갖 업보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밑에는 오물풍선보다 더 센 게 나타났다라고 쓰여 있어요. 진짜 세죠. 진짜 쳐다보자니 저는 하루하루 미치겠거든요. 그리고 작가님은 옆에 이런 코멘트를 붙입니다. 우리도 북한에 보냅시다. 야, 진짜 할 수만 있다면 강력한 대응 조치가 되겠네요. 자, 아까 보여드렸던 1909년 우리나라 최초의 시사만화 이도영 선생의 작품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모르는 글자는 제가 옥편을 뒤져가며 찾아봤어요. 제목은 그냥 사파고요. 이 중절모의 연미복 차려입은 개화기 신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왼쪽으로 읽어나가면 대국의 간형, 크게
크게 돌아가는 판에서 어떤 진심 어린 저울이 되겠다. 그러니까 대한민보가 저울처럼 공정한 언론이 되겠다는 뜻이겠죠. 한혼의 단취. 자, 우리 한국의 혼이 단란하게 모이는 장이 되겠다. 민성의 기관. 자, 국민의 소리를 모으는 그런 기관이 되겠다. 이것도 언론의 바른 역할을 다짐하는 말이겠죠. 보도의 이체. 보도의 색다른 색. 그러니까 색다르고 개성 있는 다양한 관점의 보도를 추구한다라는 뜻이겠죠. 자, 앵무새같이 복붙 기사나 쏟아내는 요즘 언론들이 좀 새겨야겠습니다. 자, 125년 전에 이 만평, 기레기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21세기 언론을 향해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사만평 125주기를 축하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